안녕하세요. 한나린의 콩아주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내 마음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이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 이거 할 때 너무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이런 감정? 네, 이런 마음? 또는, 나는 저 사람하고 있으면 진짜 불편하고 너무 싫어. 그 사람 싫다. 네, 이렇게나마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면에서 만약에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난 지금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진짜 난 그만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어. 만약에 이런 소리가 들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고 어떤 행동을 하실 건가요? 네, 어떤 분들은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좀 짜증나니까 빨리 짜증나는 기분을 없애야 돼. 그러면 재밌는 영화 한 편 봐야 되겠다.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사실 요즘에 내가 진짜 많이 지친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내가 더 이상은 이 일을 하지 못하겠는데 이거를 그만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왜 얘기를 못하는 걸까? 맞아. 나는 어떤 사람한테, 그분한테 이거를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두렵구나. 왜냐면 그 사람한테 혼날까봐, 또는 다시는 그 사람이 나를 보지 않을 것 같아서 난 지금 너무 무서운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렇게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뭐가 정답이라고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를 하는 이런 방식과 이런 생각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키워주신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대처 방식을 선택하게 되고 행동을 한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짜잔! 제가 예전에도 많이 이야기 드렸죠? 감정 코칭, 최성애, 조벽, 존가트맨 님이 지으신 감정 코칭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 중에서 부모님이 아이의 감정을 대하는 4가지 유형을 나눠보고, 이 유형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니까요. 간단히 이야기해드리면 3가지는 잘못된 유형, 그리고 나머지 1가지는 올바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유형부터 함께 보시죠. 축소 전환형 부모예요. 축소 전환형 부모는 말 그대로 축소 전환을 하는 거죠. 감정을.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면 그거를 온전히 내 마음으로 다 느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 버려요. 아이가 조금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도록 작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다른 감정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나쁜 감정,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쁜 감정을 아이가 느끼려고 하면 이거는 우리 아이가 느끼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텐데 느끼면은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이 감정을 작게 만들어 버려야 해. 그래서 아이가 느낄라 치면 오는 순간 작게 만들어 버려요, 이 감정을. 그리고 전환해 버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나거나 짜증나거나 불편하거나 서운하거나 슬픈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아이가 느끼려고 하면 빨리 이거를 전환해 버리려고 해요. 어떤 감정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감정, 기쁘고 재밌고 행복한 이런 감정들로 전환해 버리려고 하는 부모님의 유형에 속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나쁜 감정이라고 했죠? 맞아요. 이런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감정에는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나쁜 감정을 느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야. 그래서 안 돼. 이 나쁜 감정 저리 가! 하고 나쁜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로 이제 아이가 조금만 느꼈을 때 빨리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부모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아이가 감정을 느끼는 거를 부모님이 차단해 버린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부모님에게서 자라난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떤 아이로 자라나게 되는지 104쪽을 참고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감정을 느끼고 조절하는데 서툴 수밖에 없어요. 서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왜냐면 그런 어떤 자기한테 오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들을 느낄 새를 부모님이 주지 않았으니까. 네. 그리고 그때 그 상황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이렇게 왜냐면 나쁜 감정과 좋은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라났기 때문에 나한테 부정성 있는 감정이 올라오면 애가 이게 지금 맞는 거야? 내가 이 마음을 느끼는 게 나 정답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싹트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혼란스러워요. 이 마음이 도대체 뭐야? 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실현을 당했을 때 먹는 것으로 풀거나 쇼핑으로 마음을 달래거나, 그러니까 내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다른 걸로 전환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를 추스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진짜 자기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쉽고 즉각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전환시키고자 하거나 문제를 회피하려고 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축소 전환형적인 태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였어요. 제가 유치원에서 이제 아이들 대할 때 저 또한 이제 모든 감정에는 나쁜 감정과 좋은 감정이 있다고 생각했고, 뭔가 이제 아이가 슬픈 감정을 느끼거나 뭔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그거를 빨리 다른 걸로 바꾸려고 저 또한 노력을 많이 했던 교사예요. 저 또한. 그래서 아이가 슬퍼하면 뭐 하면 재밌을까? 뭐 하면 즐거워질까? 하면서 바로 그냥 전환을 해버리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온전히 깊이 들어가서 그 감정을 읽어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푸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대체로 이렇게 주면서 풀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제가 많이 축소 전환형적인 태도를 제가 많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반 아이들이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친구들에게는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억압형의 유형이에요. 억압형. 억압형은 단어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 볼까요? 억압하는 거죠, 억압. 억압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감옥이 떠올라요, 감옥. 그러면 우리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일부의 마음이. 그래서 바깥 세계와 교류하지 못해요. 바깥에 있는 또 다른 감정들과 교류하지 못하도록 딱 잡아놓고 억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방금 전에 우리가 알아본 축소 전환형 부모의 태도도 마찬가지로 나쁜 감정과 좋은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나쁜 감정이 애가 느끼지 못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유형인데, 억압형은 그게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안 돼 이거죠. 그래서 아이가 뭔가 슬픈 마음을 느끼면 뚝! 안 돼, 울지 마. 이게 지금 울 상황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애가 짜증을 내면 지금 짜증 내면 안 되는 거야. 짜증이 왜 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지금 화내면 안 돼. 화는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바로 억압형에 해당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억압형의 아이들은 또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지 한번 106쪽을 제가 참고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도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여자아이는 의기소침해하며 우울해하는 경향이 생기고 자기 감정 조절하는 능력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남자아이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거나 화가 나면 무조건 주먹이 먼저 날아갈 수 있어요. 주먹이 먼저 날아가는 이유는 감정을 본인이 인지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억압했으니까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뇌에 관련된 것도 아마 이 책에 나왔나? 다른 책에 나왔을까? 뇌에 관한 거 아마 나왔네요. 뇌에 관한 게 나왔는데 그 뇌에 관한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 억압형에서 자란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보였다는 이유로 야단을 맞거나 매를 맞잖아요. 억압형의 태도에서는. 그러니까 아이 또한 폭력적인 형태로밖에 감정을 표출하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감정을 억눌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엇나가기가 쉽고, 여기에 책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억압형 부모 밑에서 자란 남자아이들은 술과 담배를 빨리 배우고 성에 일찍 눈을 뜨고 청소년 비행에 가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억압형을 또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바로 억압형의 태도를 취한 교사였구나. 또 축소 전환형적인 모습도 보이면서 억압형적인 모습 또한 제가 보였어요. 왜냐면 앞서서 이야기해드렸듯이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도 얘들아 그거는 짜증낼 만한 상황이 아니야. 그게 왜 짜증나? 이런 말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되게 부끄러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뭐라고 그 아이를 판단하고 단정을 지어요. 근데 짜증은 나쁜 거라고 생각을 완전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짜증이라는 단어 자체도 잘 쓰지 않았고 아이가 막 짜증나요, 화나요 이렇게 하면은 그건 화낼 일이야? 그거 화낼 일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제가 뭐 단정하고 그거를 나쁜 그런 감정이라고 그걸 느끼는 건 나쁘다고 제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억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언행들을 참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정말 네 예전 친구들에게는 정말 계속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미안하다 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도 지금 축소 전환형적인 모습도 보이고 억압형적인 태도도 제가 보였잖아요. 아이들을 대할 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을 키워주신 길러주신 부모님들도 여러분에게 태도를 취할 때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아마 혼재되어서 이렇게 섞여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또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많은 퍼센트가 들어간 게 이 억압형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감정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에서는 좀 쿨했던 것 같은데 이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억압형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너 왜 이렇게 화를 잘 내? 왜 이렇게 짜증이야? 너는 뭐 성격이 되게 더럽다.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짜증만 내?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짜증을 참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난 성격이 더러워. 난 성격이 더럽고 정말 짜증을 나는 많이 낸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사람은 나는 더 성장하고 싶고 더 좋아지고 싶고 그러니까 더 나은 인간이고 싶어요. 그래서 저 또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도 다른 엄마 친구 딸처럼 그런 애들처럼 맨날 얘기하는 그런 애들처럼 착해지고 싶어. 나도 이런 상황에서 짜증 안 내고 싶어. 그런데 나도 내가 이상하다는 걸 마음속에서 알아요. 왜 네가 짜증을 내고 있어? 이렇게 알면서도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땐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타고난 게 성격이 더럽게 타고났나 보다. 난 굉장히 짜증을 잘 내는 성격이 더러운 애야.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저를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딱 한정 지었어요. 제가 아주 성장하고 이 감정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신기한 건 이렇게 부모님이 막 짜증내고 화낸다고 정말 매일매일 뭐라고 그러고 하면 좀 안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점점 저는 더 짜증을 많이 내고 더 화를 많이 내고 더 뾰족해졌어요. 근데 이 책에도 나왔잖아요. 억압형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금 뇌와 관련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부분을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태도를 취했고 그런 행동을 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제 내면에 있는 아이의 편을 들어보자면 아무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요동치는 것들이 무엇인지 감정이란 단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생각해본 적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한테 드는 지금 이 마음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해준 적이 없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대화를 해본 적도 1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아이로 자라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학생 때는 괜찮았어요. 학생 때는 제가 굉장히 졸리면 자고 시험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한 대로 점수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근데 그런 거에 스트레스 저는 사실 별로 안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 스트레스의 시작은 유아교육과를 가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유아교육과를 가면서 저 때는 개인한테 주어진 과제가 굉장히 많았고 어떻게 보면 그 개인한테 주어진 과제가 책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책임이 주어지면서부터 스트레스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는데 언제면 이 스트레스가 사라질까 하고 취업을 했더니 지금 학교 다닐 때는 30의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 취업을 하니까 사회에 나오니까
정말 스트레스의 급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300의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사회에 나오면 더 이상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고 내가 오히려 그 30명의 아이들을 보호를 해야 하고 30명의 부모님들을 케어를 해야 하며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료 교사 또는 선배 선생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내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사실은 어떤 감정을 내가 느꼈고 뭐 이렇게 알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다 스트레스로 느껴지고 다 짜증과 화로만 표출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렇게 표출이 되면서 저는 굉장히 힘든 고통의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항상 우울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이게 지옥인가? 인생이 그냥 지옥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지냈어요. 아주 오랫동안 지내왔고 고통스러웠고 정말 나를 많이 탓했고 주변 상황을 탓했고 제일 많이 불쌍한 건 나 자신이었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저였어요. 제 자신을 제일 싫어했어요. 마음에 상처를 내는 나를 혹사시키는 일을 굉장히 제가 많이 했어요. 가혹하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도 너는 너한테 너무 가혹해 라고 말할 정도로 저를 막 그런 벼랑 끝으로 완전 몰아 세우면서 막 그렇게 저를 가해했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가해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정말 아주 불쌍한 어른아이로 제가 성장을 한 거죠. 네,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뭐 점점 파고들어서 내면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자라서 내가 이런 사람으로 되었구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리니까 내가 맡은 아이들은 이 아이 때부터 만약에 이런 거를 많이 교육을 하고 우리가 인지를 시킨다면 이 아이들이 컸을 때는 나처럼 고통받지 않겠지.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한테만이라도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감정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한 32살 때까지는 진짜 이런 불쌍한 어른아이로 살았다고 봐야 되죠. 감정을 알기 전까지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는 부모님의 경우 그리고 교사들은 반드시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사람은 감정 없이 살지 않잖아요. 지금도 감정이 느껴지고 여러분들도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내가 이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부모님이 주양육자가 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 줬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지금의 내가 형성이 된 거야. 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어떤 그 감정적인 양육 태도를 받은 사람인지를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나를 이해하고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한테는 또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면 저는 몰라요. 지금 아직도 그 감정의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심만 많지 사실은 정말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요만큼만 지금 아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주변이 다르게 보여요. 사실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관점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어쨌든 한 인간으로서 더 많이 성장하고 주변한테 정말 좋은 사람으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더 성장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감정과 관련된 책, 더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이런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걸 알았잖아요. 저처럼 내가 축소 전환형의 태도를 보였구나 아이들한테 내가 억압형적인 태도를 보였구나를 알면 그러니까 인정을 해버리면 내가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반성은 동시에 도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성하면 이 반성한 걸 어떻게 내가 이게 개선해 나가고 더 좋게 할까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 더 좋은 방향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은 거를 이제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다행인 건 오늘 내가 만난 우리 아이 또는 오늘 내일 만날 우리 반 아이들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올바른 태도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전 진짜 이제라도 알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저와 함께 이렇게 감정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 또는 교사의 태도, 누구의 태도겠죠? 태도 유형 4가지 중에서 2가지
축소 전환형 그리고 억압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나머지 2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도서관에서 이 책을 빌려보셔도 되고, 감정코치 책. 근데 저는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냥 사서 소장하시는 걸 사실 추천드릴게요. 저도 이 책을 한 4번 정도 읽는데요. 4번째 읽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조금 기억력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정말 처음 보는 내용 같은 그런 글이 너무 많고 사실은. 그리고 도움 받아볼 수 있는,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지침서처럼 본인이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강력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화주 카테고리에서 제가 더 좋은 책들을 많이 추천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굿티처처럼 바로 앞에 닥친 상황이 아닐지라도 제가 공화주 카테고리에서 함께 공부해보는 것들은 선생님들이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더 도움되는 내용들이 아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반드시 저와 함께 알아보았던 아이들이 감정을 보였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내가 취하는 태도, 그리고 또 나는 어떤 부모님에게서 자라났는지를 반드시 생각해보시고 체크하시고 인정, 반성하시고 우리는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도약해야 되겠다, 좀 더 성장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